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6페이지 논용신 자평진전에서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8장인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앞에 그 형충회합 할 때 그 끝나고 155, 156강 가서 보시면 산명학에서 형충회합을 다루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챕터 끝나고 나면 뒤에 255페이지 그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고서에서의 격구용신 취하는 것을 종합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건 155, 156강을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고 이 챕터 끝나면 255페이지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용신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선신, 선악, 길흉, 희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틈틈이 제가 또 말씀드렸기도 했지만 선악이다. 여기 지금 팔자용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다음에 선에서 그 다음에 선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사길신, 사흉신으로 나누는데 엄격히는 이 길신이 아니고요. 사선신, 사악신으로 나눠야죠. 그래서 선악의 구분은 용도나 통제를 위한 분류죠. 기륭은 사실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길하다거나 흉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선신, 사악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이 더 이해하기 편하죠. 거기에 기륭을 먼저 넣어버리면 혼돈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길흉은 무슨 의미냐? 고유한 의미에서의 기흉이 있죠.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사선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길하다. 그리고 사악신에 해당되는 것들은 흉하다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용도에 맞게 통제되면 고유 의미의 기륭의 개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살이 사악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유한 의미로는 흉신이죠. 그렇지만 칠살이 적절하게 재화가 되고 통제가 된다면 다 일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흉신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희귀가 나옵니다. 희귀. 기뻐하는 것,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신을 잘 통제해서 내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런 글자가 운에서 온다면 내 팔자에서는 그게 고유한 의미에서의 흉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내 팔자 한에서는 그것을 꺼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는 거죠. 희귀는. 그래서 배합이나 통제 여부 등에 따라서
선악, 길룡과는 달리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억부법에서 일간이 약하면 인비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냥 용신이라고 많이 쓰는데 용신은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쓰는 거, 사용하는 것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역할로 쓰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억부용신, 억부의 용도에 맞게 쓰는 글자, 그게 억부용신이고 용신이라는 개념인데, 그건 그냥 용도에 맞게 쓰는 거죠. 좋은 의미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격구용신이 칠살격이다 하면 격구용신이 원령용신, 격구용신 이런 것들이 칠살인데 그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선악, 길흉, 희기의 어떤 그 용어의 차이를 좀 우리가 평소에 정리를 해놓고 학습을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 팔자가 좋아하는 것은 크게 희용신이라고 그냥 하죠. 희용신. 여기에는 억부용신도 들어가고요. 조통관 그다음에 격국에 있어서 그 상신, 그다음에 상신을 구해주는 그런 구응의 신, 그런 것도 다 희용신의 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개념적으로는 머릿속에 그걸 넣고 있을 필요가 있다. 팔자용신 전구원령, 매우 유명한 말이죠. 팔자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령에서 구한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제강이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명리학 팔자술은 기상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절기, 계절과 관련된 학문이죠. 그러면 왜 원령에서 구하라고 했느냐? 내 팔자에서 가장 강왕한 한 기운, 이게 원령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주호법에서는 이것을 감안해서 주신을 가장 강왕한 글자로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용신은 전적으로 원령에서 구하고, 일간과 원령 지지를 배합하면 생극이 다르기 때문에 격국이 나눠진다. 격과 국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학파도 있는데요. 격은 요가, 인도의 점성술에서 건너올 때 요가가 격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떤 틀, 이런 거죠. 국은 국세, 이런 거잖아요. 격, 국, 이것을 격은 약간 상위 개념, 국은 그거보다 약간 하위 개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학파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격국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재관인식, 이런 용신은 선하다. 그래서 재관인식이라고 하는 용신은 바로 격국용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격, 그다음에 관격, 인격, 식격 이렇게 해서 그 일간 대비 원령에서 분기하면 그것이 격국인데 그 격국을 가리키는 것이 용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격국용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국용신을 격국이 쓰는 용신 이렇게 해버리면 상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귀에 나오는데 그 개념으로 잘못 오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격신 이렇게도 하고요. 격신. 뭐 용어를 분명하게 알고서 쓰면 됩니다. 자평진전에 격신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원령에서 일간과 배합해서 구한 용신이 격신이다. 격구경신이라고도 하고 격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호법에서는 그냥 주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원령 격국이 용신이죠. 원령 격국이 용신. 원령은 용신이 되는데 반드시 중시해야만 한다. 용신을 격신이라 부르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나? 여기 지금 써놨네죠. 원령이므로 격을 정하기 때문에 원령은 격신이 되니까 격신은 여기에 용신이다. 일간에서 출발해서 원령을 본다. 이때 일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원령이 일간의 재관, 인식, 살상, 겁인 등등의 십신 관계죠. 이렇게 가능한 존재하는 십신 관계 중에서 선과 악의 두 종의 용신으로 나뉜다. 음양 개념을 원용한 거죠. 선은 양, 악은 능. 그런데 음양은 그 자체로 사실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어떤 길흉의 의미를 약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길하다거나 흉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양이 언제나 길하고 음이 언제나 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령용신이 정제편제, 정관, 정편인, 식신, 네종의 상황, 엄격히 말하면 6가지죠. 관습상으로 재관, 인식, 사기신이라 칭한다. 이것은 선한 종류에 속하여 길신이다. 왜 선할까? 뜻을 보면 정편제는 돈, 그다음에 수입, 미녀, 응석바지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선하다. 정관은 지위, 존엄, 사람을 관리함, 벼슬을 함 이런 거죠. 정편이는 안전, 비효, 명예, 권력붐을 상징하는 어떤 징표, 인감이죠. 인감. 식신은 누리고 즐기는 것, 맛있는 음식, 우아한 거, 온화하고 점잖다, 신사.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유한 의미죠. 고유한 의미에서의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의 영역에 속한다. 길하고 이로운 원령신에 대해서는 그것을 순용해야 한다. 순용. 그러면 흉하고 악한 것은 역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언제나 희신은 아니다. 길신이라고 해서 말이죠. 자, 격국용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격국을 성립하게 도와주는 상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희신이 있고, 그런 격국의 상신을 침탈하는 기신이라고 하는 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격국용신, 상신, 희신, 기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격국용신은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정관격, 칠살격 이런 식으로요. 상신은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글자들이죠. 그래서 선신은 순용하고요. 악신은 역용합니다. 역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극이나 재,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약간 강압적인 방법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 길신이기 때문에 선하고 길신인 거잖아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잘 보존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사용법이죠. 그래서 생하거나 뭐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글자의 앞, 그다음에 글자의 뒤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성, 제격이 제가 격국용신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식상이죠. 뒤에 있는 것은 관살입니다. 이 식상과 관살을 쓰는 이 목적이 첫째는 길신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보호. 무엇으로부터? 비겁. 재성의 가장 큰 천적은 비겁이죠. 비겁으로부터 선한 용신, 길한 용신인 재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식상과 관사를 사용해서 가능하다. 식상으로서는 비겁의 재성을 극하려고 하는 그 기운을 빼앗아서 설하죠, 설. 그래서 재성과의 일종의 통관이죠. 유통을 시켜줘서 식상이 비겁의 기운을 흡수하고 그 기운을 받아서 재성을 생해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식상을 사용함으로써 재성을 보호하고 강화해주는 일거양득이죠. 그럼 관살은 뭐냐? 관살은 비겁을 극하는 것이 관살이죠. 그래서 재성이 관살을 사용해서 비겁을 극함으로써 재성을 보호하죠. 이렇게 본다면 재성의 입장에서는 관살을 쓸 때는 약간 자신의 어떤 기운을 빼앗기면 소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재성이 너무 약하면 안 된다. 제왕생관. 이렇게 순용은 이 사선신의 앞 뒤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이 살상겁인 사흉신이라고 하는 악신에 해당되는 그룹은 이제 역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악신으로 구분해놨냐 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고유한 의미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악신의 그룹으로 분류한 이유가 있죠. 타격, 살이라고 하는 것은 타격, 압박, 공격, 상, 건방지고 안하무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 못된 형 이런 것이 형. 그다음에 겁, 탈제, 나를 매우 가난하게 함 이런 것들이죠. 흉악한 원령 용신에 대해서 역용해야 된다. 역용이란 그 의지를 순하게 할 수 없어서 흉악한 신에 대해 핍박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극이나 설이나 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하고 그래서 교화하는 거죠.
수는 그 선함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역이란 그 악에 거스르는 것이다. 격국론을 학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주된 원인은 길사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 있다. 원령이 용신 이상 차관점은 용이란 글자에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용이라고 하는 의미죠. 선신이든 악신이든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를 둘러싸고 전개되어야 한다. 선신을 쓰고 악신도 쓰는 것이 용신의 본뜻이다 말이죠. 악신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교화해서 제대로 그 악성을 다스려서 그 악성의 그 이면에 있는 그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을 나에게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쓴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선신과 악신은 부려먹는 수단에서 다르다. 이것이 바로 순과 역의 구별이다. 선신은 직접 부려먹을 수 있는 쓸만한 사람으로서 사용하기 전에도 그 자체가 정상 상태에 있어서 적격이며 일을 잘할 수 있고 규범을 준수하고 트집을 잡지 않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오로지 일심으로 명주에 부하가 된다. 이것 보고 자성 격국, 그냥 그 혼자만 있어도 격국이 일정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는 어떤 그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에서 재성이나 앞에 있는 재성이나 뒤에 있는 인성을 써야 성격이 제대로 된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하죠. 외로울 고 관무보, 외롭고 보좌가 없다. 이건 인성이 없는 거고 이것은 재성이 없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것도 성격은 성격입니다. 다만 그 수준이 품질, 레벨이 낮아질 뿐이죠. 그래서 사흉신과 길신의 가장 큰 차이는 자성격국이 가능한지 안 한지. 흉신은 불가하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악신은 쭉 이렇게 있고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악의 처치 사용 중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정확하다면 좋게 보호해야 할 것이면 잘 보호해야 하고 억압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 눌러서 정복해야 좋은 것이며 이것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이든 악이든 정확히 급소를 잘 잡으면 모두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모두 규격이다. 격구용신, 원령용신이 선악에 따른 적절한 활용수단을 구비했다면 그것이 성격되는 거죠. 이 활용수단이라는 것은 상신이나 구응신이 되겠죠. 그래서 원령용신, 이게 격구용신이죠. 그 다음에 적절한 활용수단, 상신이나 구응신. 이런 것들을 모두 일주가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의 우수한 효능을 일주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격이라고 하는 성격, 이 의미입니다. 성격 됐다고 하면 이런 격구용신의 그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우성인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선신이라고 하면 뭐 앞에 있는 글자, 뒤에 있는 글자, 예를 들어 정관격이라고 하면 정관격이 성격되어 있다. 그러면 정관, 재성, 인성을 다 긍정적인 측면을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칠살격이 성격되어 있다. 식신으로서 칠살을 그 기를 다스려서 성격된다라고 하면 살용식재라고 하는 그런 형식인데, 칠살에 이제 칠살이 흉성을 빼면 나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충복이 되는 거죠. 그 충심, 그 다음에 식신이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측면, 어떤 그 아이디어, 지모, 그 다음에 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순기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용시란 쪽하고 팔자가 소용되는 신이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용신이라는 쓸모가 있는 신, 광해 용신, 통상 격신, 희신, 구응신을 포함, 이런 거죠. 쓸모가 있는 신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각각의 목적이 다른 경우가 있다. 재관을 본다는 것은 즉 재관에 용신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감정을 보는 건 감정의 용신을 보는 것이며, 신체 건강을 보는 것은 신체 건강의 용신을 보는 것, 육친을 보는 것은 육친의 용신을 보는 것이다. 보고자 하는 사건의 어떤 항목,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취하는 핵심이 다른 것이므로 그러한 관건이 용신이 된다. 즉 태극점이 용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직업을 볼 때 중심이 되는 것을 직업의 태극점으로 하며, 따라서 관살이 중심이 된다. 재부를 볼 때는 재부가 태극점이며 재성이 중심이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직업, 재부, 건강, 육친,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항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태극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극점마다 기준이 되는 십신이 있죠. 직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말하면 관귀인데요. 귀를 볼 때 관이 기준점이 되고, 부를 볼 때는 재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준점이 되는 십신이, 여기 직업은 관살, 그다음에 재부는 재성, 그다음에 건강은 체용, 그다음에 육친은 해당 부모, 편재, 인사 이렇게 쭉 해당 십신이 있죠. 그러면 기준까지 정하고 나서 이걸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기준 십신의 팔자에서의 희기에 따라서 또 기준 십신이 팔자에서 기뻐하는 것이면 그걸 호유하고 구응하는 글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 이 호유하는 글자와 구응하는 글자까지 포함해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팔자에서의 희기를 고려한 후에 확정하는 거죠. 이게 주보법이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장 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육친 부분에서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 그냥
남자에게 자식은 뭐 관살이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관살의 희귀를 가지고, 그럼 관살이 꺼리는 거면 그 육친과의 나의 관계는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주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뭐 자녀를 식상으로 보는 것은 뭐 다른 부분이 엄연히 다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상의 희귀를 나눠서 식상을 기뻐하는 거면 그대로 태극적으로 기준 십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확정할 수 있는데 그 희기로서 희신으로서 기신 꺼리는 거면 그 꺼리는 것을 제거해 주는 구웅의 십신으로 자녀성을 확정하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관살이 뭐 자녀여야 되고 식상은 여자한테만 뭐 자녀여야 되고 이런 그 논쟁하는 건 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십신이든 간에 모두 다 육친이 될 수 있죠. 자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겁이 자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전식론? 전식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모든 십신이 다 그 사항별로 그 다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 다만 우리가 기준점 아까 여기 태극점에서 태극점을 어떤 그 항목별로 분류하고 그 항목마다의 기준 십신을 정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고서나 이런 데서는 여기 기준 십신에서 그것을 끝내버리려고 하죠. 재성이 예를 들어서 팔자에서 기신이면 재부와는 별 인연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재성이 기신이라면 그 재성 기신을 적절히 통제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비겁이랄지 관살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내 팔자에서 작동하고 내 팔자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재성이 기신이라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 구응하는 십신들 뭐 비겁이나 관살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무재성, 무관성, 무재성이면 뭐 그냥 육친에서는 남자에게 이성과의 인연이 박약하다. 여자인 경우는 무관성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재성이 없다고 해서 뭐 처가 없다거나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 여기 기준 십신에서 딱 멈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설하고 선생이 지금 억부용신법 이렇게 해서 뭐 설명을 해놓은 것들은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주해라고 써놓은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격국론을 그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뭐 이것만 아셔도 다른 것들은 사실 별 필요가 없죠. 제왕생관이고 성격되었는데 인성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인성을 기뻐한다. 만약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팔자 중에 인성은 근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귀하고 부하겠는가.
근데 격시는 이게 격국용시, 격시는 재성이고 용시는 정관이다. 인성은 약한 일간을 도우니 희신이다. 유용한 신, 유용지신에는 재성, 정관, 인성이 모두 포함된다. 격국을 이룸에서는 원령격신, 재성과 상신, 정관이고 일간이 약한 것을 격국의 성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고저나 품질을 논하는 차원이다. 인성은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 격국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보상으로 보면 뭐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병화, 간목, 기토. 재성은 혼잡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 사망한 시기, 이런 것도 주보법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최열민 선생의 팔자입니다. 잡기 정관격. 그런데 합을 해서 겁재만 남았죠. 그러니 사실은 격이 불성불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흉신만 남으면 패한 거죠. 패한 거.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가능하다. 근데 베이징 대학 교장을 지냈는데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국법으로 뭐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주보법으로 하면 좀 더 확실하죠. 주보법으로 하면. 그 다음 계사정사 정묘 병호 일원이 너무 왕성하니 연주 천간의 칠살 개수로 일간을 극하는 용신으로 삼는다. 관살대운에 크게 발달해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주가화의 명조이다. 이 팔자는 지금 록겁격이죠. 월겁격에 살을 쓰는데 살이 약하니까 살을 오히려 도와야죠. 그래서 관살대운에 크게 발한 거죠. 대운도 지금 동쪽에서 북쪽으로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죠. 그 다음 팔자도 병자임진, 임신을사,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데다 비견임수가 월주천간에 추출했으므로 일원이 너무 왕성하다. 월지 진의 여기인 지장간 을목이 시주천간에 투출했으나 일원의 기세를 배설한 용신으로 삼는다. 이것도 지금 이게 지지가 지금 그 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 록겁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상과 재성을 쓰는 걸로. 그런데 월의 임수 비견이 재성을 극하는 기신이다. 이렇게 기신 역할을 하죠. 근데 시에 을사주가 있죠. 을사주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이 장관도 할 수 있다. 이런 한 사주죠.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법을 다시 확인해 보면 임수가 여기서는 지금 기신이라고 했는데 주어법은 제일 강한 글자를 찾기 때문에 임수가 격신에 해당되죠. 격신은 뭐냐면 주보에서 격신은 똑같습니다. 이 원령 뭐 아니 그 무슨 원령 용신하고 똑같은데요. 이 격국 그다음에 뭐 주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이 세상에 온 사명이라고 했죠. 사명.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고 가야 되는 것으로 부여받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강한 기운이겠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비견인데 이게 격신이라고 하면 나의 사명이죠. 사명. 비견과 관련된 일. 그리고 임수와 관련된 일. 비견. 이 십신. 그 다음에 십간. 그런데 이 사명이 항상 우리가 청하게 하는 신을 같이 봐야 되죠. 격신 하나 가지고는 내 사명이 이거다라고 확정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 비견, 뭐 무슨, 흔히 체력형 어떤 유형인데, 체력형, 스포츠맨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건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청신은 을목이죠. 을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관이잖아요. 상관. 이 을목 상관을 가지고 임수격신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수상관이 이 사명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 글자이기 때문에 임수 청신을 중심으로 사명을 읽어주는 겁니다. 상관의 사명은 가장 1번이 재성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생재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돈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 다음 임삼팔자는 앞에 5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통 격국론을 보면 무토 종격이 가능하겠죠. 무토 종격. 종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 주보에서는 좀 다르죠. 주보에서는 인비를 쓰면 일단 종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이 팔자는 인비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도 주어법으로도 종격이 가능하죠. 읽어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죠. 이 경우에도 지금 제살태과죠. 제살태과. 살이 약하니까 살을 돕는 대운도 초년에는 이 살과 거스르는 운이었지만
수운에서 금운, 그 다음에 화, 목, 운으로 가기 때문에 재관살운이죠. 재관살운. 재성이 와서 관살을 돕는, 살을 돕는 그런 대운으로 가니까 좋은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기유시 봐야 됩니다. 기유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 여기에 합을 해소하는 그런 거, 갑기합이다. 그러면 자, 갑이 오면 갑이 원국에서 있는 원국은 갑은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이 팔자에서는 지금 임수를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원국에 있는 기토는 또 합거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여기 이 팔자에서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이 오면 기란 거죠. 그런데 반대로 기토가 오면 원국에 있는 갑이 합거돼서 흉하고 그다음에 기토는 원국에 있는 기토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임수를 극합니다. 그래서 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어떤 것들이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천양지차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사주팔자 우리가 볼 때 운도 반드시 보고요. 운의 방향을 좀 봐주고 여기도 지금 합의 해소 하는 관련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견, 편재, 편관이 오면 합이 해소된다. 정임합일 경우에 비견 정화가 오거나 비견 임수가 오면 합이 해소가 되고 편재 신금, 정화의 편재는 신금이고 임수의 편재는 병화죠. 그 다음에 편관은 개수, 무토 이런 것들이 올 때 정임합은 해소가 되는 거죠. 뭐 오타 같은 건 여기 있고요. 우리가 운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희신 역할을 하던 글자가 기신 역할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시기죠. 지금 제가 그걸 써놓은 겁니다. 이 기토 식신이 용신이죠. 그러니까 록겁격은 그러니까 식신이 오고 재성이 오고 세트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관 7살이 있으면 세트로 식신 재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록겁격은 그 자체로는 용신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성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왔다. 인성이 있다. 그러면 록겁격의 인성은 쓰지 않는 것이죠.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성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지금 통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하고 선생은 통관 용도는 아니죠.
별자도 읽어보시고 장군, 군벌 뭐 이런 거, 편성, 장개석도 편성이고 이런 것들. 용신이 선화에 그걸 순용해야 한다는 것은 뭐라고 나오고요? 앞에 그러니까 앞과 뒤로 같이 쓴다. 악시는 역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혼돈되는 부분, 정관 배인은 관격이고 따라서 인성은 관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상신이 관이라는 거죠. 아니, 인성이라는 거죠. 관인상제는 관성이 인성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격신이고 관이 격신을 돕는 상신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까 원령이 비견이나 겁재인 경우, 지지의 비견, 겁재. 지지의 비견은 록이라고 하고요. 겁은 그냥, 겁재는 월겁 합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데서 취하는데 천간에 투출되거나 지지와 삼합이 있나 없나를 봐서 별도로 취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원령을 위주로 하고 그런 류의 용신을 찾는 것이니 그것은 걸록이나 월급의 격이므로 쓸 것이 아닌데도 곧 용신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 해당되는 투간 또는 삼합을 먼저 찾는 것은 간지 유행하는 길을 보는 거죠. 간지 유행하는 길. 이것은 강황한 기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금 자평제에서 원령 용신 구하는 것도 강황한 길을 구하는데 원령이 가장 강황한 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법의 그 강황하고 청순한 길을 찾는 것이나 자평진전에 이런 원령에서 찾는 전구원령 용신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적천수에서 제강 원령 제강을 보고 그다음에 시를 귀숙지로 해서 왕한 것을 보는 것이나 무슨 제재와 신공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재와 신공을 보는 것. 그런저런 내용들이 모두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죠. 표현만 다른 것이지 내용은 그 밑에 흐르는 기본 사상이라 할까요? 그러면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제일 가장 주도자, 기 이걸 찾는 거죠. 자평진전은 그냥 원령이다. 원령도 보고 시도 보자. 사령한 거, 사령했는데 투관한 것도 투관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사명이죠. 아니다. 그냥
강황하고 청순한 것으로 하자. 뭐 이런 강한 가장 주도자인 글자, 기, 이걸 찾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격국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